평생을 허리 굽혀 일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던 여자. 기름때 묻은 앞치마가 트레이드 마크였던 평범한 어머니. 박순이 65살. 남편을 일찍 여인 후 홀로 두 남매를 키워낸 억척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식당 일로 모은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 재산을 불렸습니다. 평택 구도심의 낡은 아파트 2채와 역 앞 상가 건물 하나. 많지는 않았지만 노후를 보내기엔 충분한 재산이었죠. 이 정도면 걱정 없겠지. 순이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식들도 다 컸고 각자 가정을 꾸렸으니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딸 미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나 좀 봐야 할 것 같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음날 38살 딸 미선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 압류당했어. 남편이 친구 보증을 잘못 썼대. 순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의 두 아이가 엄마 뒤에서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엄마가 가진 아파트 하나만. 제발. 어떤 부모가 자식의 눈물을 외면할 수 있을까요? 순이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가 뭐 더 필요하겠니? 너 가져. 며칠 후엔 아들 준호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35살, 이제 결혼한다고요. 예비 며느리 집안에서 집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또 한 번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엄마 상가 줄게. 세 받아서 잘 살아라. 법무사 사무실에서 증여 서류가 탁자 위에 놓였습니다. 순이의 손이 떨렸어요. 도장을 찍는 순간 왠지 모를 불안이 엄습했지만 자식들의 환한 미소를 보니 그 불안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 엄마, 나중에 우리가 잘 모실게. 걱정 마. 순이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순이의 평생 재산은 자식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이 났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어요. 자식 잘 되는 게 부모 행복 아니겠어. 그날 밤 순이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소주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증여 후 6개월. 순이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재개발이 예정된 구도심 단독주택, 월세 50만원짜리 고시원이 그녀의 새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3평 남짓 한 방. 창문도 제대로 열리지 않는 곳이었죠. 그래도 뭐 혼자 살 곳은 있으니. 순이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근처 분식집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구했어요. 하루 4시간, 월 80만원. 기초연금 30만원 합치면 110만원. 빠듯하지만 살 수는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순이는 큰딸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선아, 엄마가 김장김치 좀 담갔는데 갖다 줄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게 오늘은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 아, 그럼 내가 가도 되겠니? 그래. 근데 미리 연락하고 와. 순이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딸의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34평형 신축 아파트. 자신이 증여한 바로 그 집이었죠. 며느리 한지영이 문을 열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어머님, 미리 연락하시지. 아, 미안해. 김치 좀 갖다 주려고. 거실로 들어서는 순이. 새 소파, 대형 TV, 공기청정기. 모든 게 새 것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김치통을 넣으려는데 지난번에 가져다 준 반찬통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뚜껑도 열지 않은 채로요.
순이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 물 드릴까요? 지영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따뜻하지 않았어요. 마치 손님을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괜찮아. 엄마, 금방 갈게. 10분도 채 앉아있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다음 주 아들 준호 집을 방문했습니다. 손주 서연이가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할미. 아이고, 우리 서연이. 하지만 며느리 지영의 표정은 역시나 굳어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는데요. 미안해. 손주 얼굴 보고 싶어서. 지영은 노골적으로 시계를 보았습니다. 죄송한데 저 지금 필라테스 수업 가야 해서요. 순이는 30분 만에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눈물이 났어요.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순이는 큰딸에게 문자를 보냈죠. 미선아, 이번 추석엔 엄마가 갈게.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올해는 친정 부모님이 오셔서 다음에 봬요. 순이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면 내가 더 줄 게 없어서. 그날 밤 순이는 라면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그리고 2달 후 순이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순이는 분식집 출근 준비를 하다 쓰러졌어요. 당뇨 합병증. 방치했던 혈당이 위험 수치까지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119 구급차. 응급실. 링거 바늘이 손등에 꽂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보호자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큰딸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선아, 엄마가 병원에. 엄마, 무슨 일이야? 당뇨가 심해져서 입원해야 한대. 잠시 침묵. 엄마, 지금 애 학원 데려다 주는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이는 아들 준호에게도 전화했어요. 준호야, 엄마 지금 병원인데. 엄마, 괜찮아. 무슨 병원? 평택중앙병원. 당뇨 합병증이래. 아, 엄마, 나 지금 회사 회의 중이야. 저녁에 갈게. 역시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녁이 되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혼자서 입원 수속을 밟았어요. 5일간의 입원. 매일 링거를 맞으며 천장만 바라봤어요. 병실 옆 침대의 할머니는 가족들이 매일 찾아왔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빨리 나으세요 하며 그림을 그려왔죠. 순이의 침대 옆 탁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퇴원날. 계산서를 받았어요. 총 병원비 120만원. 보험 처리 후 본인 부담금 78만원. 순이의 통장에는 15만원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순이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선아, 엄마 왜? 저기 엄마가 병원비가 좀 부족해서 80만원만. 긴 침묵. 엄마, 우리도 지금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힘들어. 다음 달에 줄게. 그래, 알았어. 순이는 아들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형님 집에서 못 받았어. 응. 엄마, 우리도 이번에 차 바꾸느라 카드값이 미안. 다음 달에. 순이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순이는 약값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3번 먹어야 할 약을 2번만 먹었어요. 식사도 거르기 일쑤였죠. 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어느 목요일 점심시간 순이는 복지관 앞 무료급식 줄에 섰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혹시 아는 사람이 볼까 두려웠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자원봉사자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국과 밥, 김치, 반찬 2가지.
순이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이는 고시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곰팡이 핀 천장, 깨진 형광등. 내가 준 그 집에서 난 왜 밥 한 끼 얻어먹을 자격이 없는 걸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어머님, 저 평택종합사회복지관 상담사 이은숙입니다. 오늘 무료급식 오셨던 분이시죠? 혹시 상담 좀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순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그것이 순이 인생의 작은 전환점이었습니다. 며칠 후 순이는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상담실. 이은숙 상담사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어르신 편하게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순이는 오랜만에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캐모마일 향이 코끝을 스쳤죠. 어르신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 한마디에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진 거예요. 제가 자식들한테 다 줬어요. 아파트도 상가도. 그런데 이제 전 아무것도 없어요. 이은숙 상담사는 조용히 순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르신, 법률구조공단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일주일 후 순이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았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어르신, 증여 계약서가 명확하네요. 취소는 어렵습니다. 그런 방법이 없나요? 부양 의무 불이행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자녀분들과 먼저 대화를 나눠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순이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공단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순이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말을 해야지. 내가 낳은 자식들인데. 다음날 순이는 큰딸과 아들을 불러냈습니다. 조용한 찻집. 오랜만에 모인 모자. 미선과 준호는 어색하게 앉아 있었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서. 순이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들구나. 엄마 무슨. 아니야, 들어봐. 엄마가 너희한테 다 준 건 후회 안 해. 진짜야. 근데 너희가 엄마를 대하는 게 달라진 것 같아. 미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는 눈을 피했어요. 엄마가 나쁜 거 아니야. 엄마도 이해해. 너희도 살기 바쁘고. 그때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했어. 미선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 하지만 순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미안함이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진 않을 거라는 걸요. 며칠 후 순이는 다시 자식들을 만났습니다. 이번엔 며느리 지영도 함께였어요. 지영은 처음부터 날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힘들어요. 대출 이자만 해도. 알아. 다 알아. 엄마가 준 거 돌려달라는 거 아니야.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냥 엄마도 내 인생이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 너희 탓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어리석었어. 내 노후 준비도 안 하고 다 줬으니까. 엄마.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이제 알았어. 자식에게 빌부터 사는 게 효도가 아니라는 걸.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게 맞는 것 같아. 순이는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들고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어요. 앞으로 엄마한테 부담 갖지 마. 엄마 혼자 잘 살게. 복도를 걷는 순이. 눈물이 흘렀지만 표정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늦었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순이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2개월이 흘렀습니다.
순이의 삶에 작은 변화들이 찾아왔어요. 복지관 이은숙 상담사의 도움으로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초등학교 급식 보조, 하루 3시간 주 5일, 월급 60만 원.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의미가 달랐어요.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번 돈이었으니까요. 첫 출근 날 순이는 새 앞치마를 두르고 급식실에 섰습니다. 아이들이 급식 이모님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했어요. 그래 많이 먹어라.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이 순이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30만 원에 급식 보조 월급 60만 원. 복지관 상담사가 찾아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통과되었어요. 주거급여 20만 원. 총 110만 원. 넉넉하진 않았지만 살 수는 있었습니다. 순이는 고시원을 나와 작은 원룸을 계약했어요.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5만 원. 10평 남짓한 공간. 햇볕이 잘 드는 남향이었죠. 이사날 순이는 짐도 별로 없었습니다. 이불 한 채, 옷가지 몇 벌.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가벼웠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자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베란다에 화분을 놓았습니다. 제라늄 화분 하나. 잘 자라라. 복지관에서 순이는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김옥순 72, 이영자 69. 모두 자식에게 재산을 넘기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매주 목요일 오후 복지관 2층 소모임실. 우리끼리 수다방이라는 이름의 모임. 순이씨 오늘 얼굴이 좋아 보여요. 그래. 요즘 일하니까 괜찮더라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큰 힘이 되었죠.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설날. 순이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엄마 나 미선이야. 응. 엄마 설날인데 우리 집으로 올래. 순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어요. 미선아 고마운데 엄마 괜찮아. 엄마. 진짜야. 엄마 친구들이랑 복지관에서 떡국 해먹기로 했어. 바쁘면 오지 마. 엄마 잘 지내니까. 전화를 끄는 순이. 표정이 평온했습니다. 설날 당일 복지관 주방에서 8명의 노인들이 모였어요. 함께 떡국을 끓이고 전을 부쳤습니다. 옥순씨 전 좀 더 부쳐요. 그래 많이 해야지.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아무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자리였으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정과를 나눠 마시며 웃었습니다. 저녁 순이는 혼자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작은 식탁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 준호였습니다.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도 복 많이 받아라. 엄마 건강하시죠? 응 엄마 괜찮아. 걱정 마. 준호야. 네 엄마. 너희들 탓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선택한 거니까 그냥 너희도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엄마 바람이야. 전화를 끊고 순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밤 하늘에 별이 총총했어요. 재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넓은 집도 풍족한 통장 잔고도 없어요. 하지만 순이에게는 이제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번 돈. 눈치 보지 않는 하루하루. 함께 웃을 수 있는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존감.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순이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베란다 화분에 제라늄이 작은 꽃을 피웠어요.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살랑였습니다. 자식에게 빌붙지 않는 노후. 혼자여도 괜찮은 하루. 그것이 순이가 찾은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이른 봄 순이는 다시 복지관 급식실로 출근했어요. 가벼운 발걸음, 환한 미소. 아이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모님 오늘도 맛있게 해주세요. 그럼 많이 먹어라. 그렇게 순이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당당하게, 외롭지만 행복하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모든 걸 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깊은 감동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AI의 도움을 받아 각색 및 재구성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